오신 관객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지금 보신 전래보다는 올해 열린 특권영화상의 무려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워낙 또 소문이 자자한 영화 아니었습니까? 감독님이랑 사실 이 GV도 저 두 번째잖아요. 그 작년에 이어서. 근데 대상을 받고 여기 또 GV하고 오신 소감은 이 영화를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이 수상 결과에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들고 영화상 측에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은 뭐 계속 몇 해 동안 계속 다큐멘터리가 대상을 타다가 또 오랜만에 네. 그 영화라서 더 좋게 됐고 여러모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영화입니다. 뭐 GV를 워낙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나 관객분들이 묻는 거나 좀 겹칠 수 있지만 그래도 백지라고 생각하면 다시 여쭐게요. 처음에 이 영화 보게 됐을 때 사람들이 이 제목에 대한 질문을 꽤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니니까요. 이 제목을 고르신 이유와 그리고 혹시 다른 또 후보군이 있었던 건 아닌지. 네. 제목은 절의 고도가 원래 저도 책에서 봤는데 조선시대 때 기왕 보낼 때 절의 고도에 미리 앉히하라 라는 문구를 썼대요. 그래서 먼 바다에 외떨어진 섬에 울타리 안에 거기 살게 하라 그런 건데,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정약용부터 시작해서 문선도나 김정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절의 고도에서 지내면서 어쨌든 그간에 달려왔던 삶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사고하게 됐다라는 그런 글을 읽고 나서 이 절의 고도라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정말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나 아예 선택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 처한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해서 원래 백척간주라는 제목도 생각했었는데, 그 제목은 이제 백척간주요? 네, 백척이 엄청 긴 그건가 봐요. 그래서 흔히들 백척간주 진일보라고 쓴대요. 그래서 아주 높은 절벽의 끝에 섰을 때 그냥 한 발 내디디면, 그러니까 지금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발 내디디면 이게 되게 긍정적인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새로운 세상이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제 주어진 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왠지 이 영화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절의 고도가 입에 익어서 그런지 백척간주도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톤과. 네. 근데 어쨌거나 제가 감독님 이게 세 번째 장편인가? 네, 네네. 그 감독님 작품들의 어떤 공통점이라 하면 성공적이든 아니든 항상 예술가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여기서 윤철도 네. 사실은 이제 조각가로 네. 분하고 그 딸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화가였던 거잖아요. 네. 이제 정식 데뷔를 하지 않았지만. 근데 그런 어떤 예술가 캐릭터를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네, 저는 사실 이게 직업은 조각가이면서 인테리어 업자이긴 한데,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근데 제가 주변에 조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그들 한 20년 가까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다 보니까, 아마 그러니까 좀 제가 잘 아는 세계를 그리기 위해서 아마 했지만, 그리고 물론 그들이 그냥
다를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이 회사원이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 이야기에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내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박종환의 굉장한 팬으로서 저도 아, 박종환 네. 배우예요. 그리고 박종환의 가까운 친구로서 네. 사실은 이 작품 이제 들어갈 때부터 말을 들었었는데 이게 딱 코로나 터지고 바로 이제 거의 촬영하신 거라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다행히 서울이 아니어가지고 저쪽 지역은 그나마 좀 약간 청정한 지역이어가지고요. 촬영하는데 큰 문제 없이 그래도 방역 철저히 해가며 촬영했습니다. 그때 얘기 들었을 때 무슨 역이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아버지 역이라고 해서 사실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또 어린 나이잖아요, 아버지를 하기에. 그리고 또 이현 배우가 물론 이제 장성한 네. 어른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약간 좀 나이가 어린 아버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박종환이라는 배우를 네.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감정에 좀 솔직하고 그런 친구들이 일찍 결혼하고 일찍 서로를 떨어지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고 되게 감정이 솔직한 사람, 그 순간에 느낀 사랑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제가 박종환 배우는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 댐프시롤 참외력이라는 단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정혁기 감독. 네, 거기에서 권투 도장 관장님으로 나오는데, 약간 예수님처럼 머리를 해가지고 수염도 길으시고, 네, 너무 슬픈데 웃기고, 웃긴데 슬픈 그런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꼭 뭔가, 저분이랑 하면 이 영화가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정말 어렵게 캐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왜 어렵게죠, 근데? 종환 배우님이, 그 스케줄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 종환 배우님 스케줄에 맞춰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지금 사실은 이제 박종환 배우도 오늘 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세르비아에 촬영차 가 있어서 아쉽게도 오늘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라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워낙 깊은 산이라 그나마 좀 괜찮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영화에서. 이 절 암자와 산과 그러니까 어떻게 고르시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네, 저 암자는 제가 한 5, 6년 전부터 1년에 몇 번 내려가서 명상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저기 계시는 저희 천방이가 꼬마였을 때부터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 암자에 실제 있는 데라고 말씀하셨죠, 맞아요. 그래서 그 천방이가 이제 영화에 출연할 때마다 그 암자의 스님이 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매니저로 현장에 오셔서 천방이 지도해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암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에서 촬영을 하게 됐고, 이제 저희 미술 감독님이 창원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서 그 미술 감독님이 우리 강창호 미술 감독님 로케이션에 엄청 많이 힘을 써주셔서 그래서 여러 작가분들 스튜디오나 작업실 그런 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 화두 중에 하나가 이 관계라는 어떤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이 생각하는 어떤 가족의 관계랄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부녀의 관계랄지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었나요? 저는 너무 사랑하니까 마치 자기인 것 같잖아요, 자식이. 근데 결코 자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냥 어느 순간에는 대등한 남이 되는 거고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고 그리고 만약 같은 직업을 선택했을 때 어떤
어떤 부러움과 반발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자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유명한 뭐 화가나 뭐 음악가나 그런 분들, 뭐 문학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관계,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그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훨씬 자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거리를 가질 수 있는 되게 그런 걸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너무 관객분들이 막 너무 몰두해서 보시니까 너무 진지하다. 약간의 진지를 깨자. 그래서 이제 박정환 배우가 갑자기 랩하면서 노래하는 장면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걸 이제 사실 박정환이라는 인간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거의 노래방 충이거든요. 노래방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워낙 또 랩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그 자기가 몰랐나요 혹시? 아, 네. 정한 배우랑 노래방을 여러 번 갔고, 그 중에 제가 골랐는데, 정한 배우님 원래 다른 영화도 보면 다 노래방 장면에 노래가 나오거든요. 다른 감독님들 다 각각 다른 노래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노래 자존심이군요. 근데 딱 물론 이제 연기 계속 하는 그 톤이 있는데, 딱 그 노래하는 장면은 진짜 박정환인 거예요. 제가 그 대목에서 엄청 웃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고, 그 관객분들에게 플로우로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사실 제가 오늘도 이 영화 보면서 울었거든요. 그럼 혼자 또 그 생각을 해서 난 도대체 이 영화를 몇 번이나 더 봐야 이제 그만 울 것인가. 근데 항상 오는 대목이 똑같더라고요. 이제 진짜로 진아가 정말로 이제 스님이 된다라는 어떤 중대 발표를 아버지한테 할 때 카메라가 계속 아버지의 표정에 머물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매번 넘기지 못하고 저도 이제 눈물을 터뜨리는 거죠. 근데 항상 보면서 영화가 또 그렇게 막 슬프게 끝나지 않으니까 돌아올 수 있는 길이다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근데 영화가 딱 끝나고 나서 저는 항상 분명히 진아는 돌아왔을 것이다. 네. 그리고 학교를 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나도 어쩔 수 없이 속세에 사는 사람이라 계속 나도 이런 식으로 어쩌면 자신을 세뇌를 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 나의 자유를 나도 말살하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오늘도 했던 것 같은데, 관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사실 이현 배우랑 그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약간 이제 그 길을 터놓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네, 그렇고 이제 우리 이현 배우는 그래도 한 4, 5년 후에는 다시 복귀할 수도 있다. 그런 네, 서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현 배우 얘기를 하셨으니까 실제로 이제 네. 삭발 장면을 다 찍으신 네, 거죠? 네. 근데 여기 이제 다 안 나온 거죠? 네. 근데 초연하게 받아들이던가요? 네, 오히려 찍었을 때는 왜냐면 나이가 어리니까 이현 네, 배우가. 그쵸. 네. 오히려 스태프들이 더 오히려 이렇게 숙연한 분위기였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영 배우는 정말, 끝까지 웃으면서 그냥, 네,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거의 반전은 깎아놓은 게 더 예뻐요. 워낙 두상이 예뻐가지고 사실 그 초록색 네. 머리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네, 진짜, 네, 잘 어울리는. 빛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또 씩씩하게 반응을 하니까. 네. 그 옛날에 아재아재 바라아재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것만 봐도 너무 슬프잖아요. 그리고 옛날 네. 스타일을 또 찍어서. 근데 역시 현대의 삭발 장면은 세련됐구나. 제가 네. 아주 쿨하게 그 작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관객분들에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기 가운데 계신 남자 관객분 해주세요. 네, 영화 너무 감동받으면서 잘 봤습니다. 저는 그 멧돼지 장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멧돼지 제가 보면서 몸에 상처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당신이 뭔지 궁금하고, 그 멧돼지가 많은 직후에 이제 진아가 선생님 보는 영화 처음 아빠한테 아빠를 부르면서 대화하는 씬이 없어요. 그 씬 바로 뒤에 나오는 샷에서 이제 그 맨 처음에 빼빼로를 샷에서 콧물을 돌 때 진아가 하나만 가려져 있다가 안 나오다가 나오는데, 네. 전 거기서 그래서 콧물 돌는 진아가 제가 없는 건가 하고 실제로 멧돼지 말린 거를 생각해서 봤는데, 거기서 되게 오랫동안 진아를 콧물에 가린 그런 것도 보고 싶고 했습니다. 네. 너무 잘
저희가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제대로 구현은 안 됐지만 온도에 걸린 멧돼지 그리고 그 한쪽 발을 끌고 가는 장면을 이제 저희 CG팀이랑 같이 한 건데 그게 이제 정확히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상처 입은 멧돼지라고 저희는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너를 돌면 진아가 보이는 장면은 그러니까 진아가 동행이 아버지 안 기다려주고 그냥 쑥 자기 길을 가버릴 것 같은데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상처까지는 자세히 못 봤고 그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멧돼지와 이문철이 마주했을 때 그 순간이 그러니까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운명적인 조우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많이 내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그때 프레임이나 샷 같은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두 번째 관계. 저 뒤에. 그래서 유명한 풍문은 좋은데 유명한 스타일의 대화를 반대방에 대화가 되게 좋았거든요. 중간에 계시나 저희 병원에서 두명 사이 대화를 바뀌잖아요. 대화를 바뀌면서 이제 개별적인 문제로서 약간 타인 대화시 말하잖아요. 그리고 치고 말할 때는 기준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이 그 어떤 목적 때문에 대화를 바꾼 건지 아니면 자녀와 저희 경우는 대화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했어요. 네, 저도 그 친구가 친구가 들어갔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말을 높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종교인이 된다는 것은 부모가 살고 있는 숙계랑 분리된 거잖아요. 다른 세상.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의 간섭이 잘 통하지 않는 세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말을 높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친구랑 만났을 때는 또 그 둘의 사이는 그래도 여전히 공통분모가 훨씬 많은 뭔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편하게 했습니다. 저 뒤에. 영화 이거 극본으로 같이 3시간을 봤는데 극본은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는지랑 영화의 이걸 어떻게 처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저는 영화 시사회 상영회를 끝나고 여기 친구로 출연하신 조만간 친구들 전준희 배우님이 영화에 출연하셨는데 다음 영화 뭐 할 거냐고 해서 딸이 스님이 된 아버지 이야기 할 거라고 해서 거기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누가 어떤 책에서 뒤를 돌아서 지금까지 자기가 알았던 사람들 중 아무나 찾아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화 쓰게 됐습니다. 또 질문 있어요? 요 앞에. 네. 저는 문철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다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이런 면들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는데, 문철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저는 조각을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현실적인 돈 때문에 자기가 하는 미술 활동을 잠깐 제쳐두긴 했지만, 이 영화의 끝부분에서 이제 사실 딸이 떠나가고 문철이라는 인물이 어쨌든 간에 본인도 돈을 벌러 간다고 나오긴 했지만 그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자신이 조각을 할 때
어떤 조각을 할 것 같은지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인천을 조각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냥, 물론 그러니까 다시 그 길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천 경제에 올랐다면 굳이 그 조각을 통해서만 꼭 자신을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돌아온다면 거기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흙작업 같은 거? 네, 그런 거 그래도 하지 않을까요? 네. 이쪽 거기.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감독은 영화 극장 이야기 두 번째 보는데요. 선생님 금방 그 다른 분 질문 대답하실 때, 그 장님 배우님이랑 얘기하실 때 아버지는 할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아버지로 설정하셨는지, 그리고 꼭 대답을 하셔도 되지만 아버님과의 관계가 어떠신지도 좀 궁금해요. 네. 네, 저는 아마, 저도 딸이긴 하지만, 그 주인공이 나름 아버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에서. 근데, 어머니가 되면 제가 너무 인물을 부끄러워지고, 이 작업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어떤 성별이 주는 그런 것을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저는 아버님이랑 잘 생각보다 평범한. 네, 평범합니다, 굉장히. 네. 질문 있어요? 여기 앞에. 네, 먼저 영화 잘 봤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시간의 흐름이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의 흐름을 이제 가지고 된 건지 이게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제일 처음에 이제 아빠가 그 암자에서 떠날 때 밥을 주고 갔을 때 그 딸이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딸의 심정은 어떤 거였을지 좀 장면이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그냥 그거 장면은, 저희 딸이 되게 당당하게 그냥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그렇게 시나리오를 썼던 것 같고, 이영 배우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슛 들어갔을 때, 저게 아마 세 번째 테이크였는데, 원래 감 주는 것도 박종환 배우가 그냥 애드립이었거든요. 그냥 쭉 가는 건데, 그래서 박종환 배우가 원래 그냥 쭉 가야 되는데, 차를 멈추고, 창문을 내리고, 바람을 건네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이영배가 그걸 받고,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리는 건데, 그건, 네, 이영배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동행의 그 자리가 그냥 확 와닿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떠나고, 네, 그리고 영화 속에서의 시간은, 제가 크게 정확하게 막 했다기보다는, 어떤, 이를테면, 덩케르크 또는 에이젠슈타인의 파워 같은 영화를 보면, 같은 한순간을 향해서 각기 네 사람, 그러니까 네 가지 이야기가 다른 시간으로 가잖아요. 하루, 며칠, 늘렸다, 그리고 사실 그게 이제 에이젠슈타인이 파워이라는 영화에서 레이닝
그냥 그걸 향해서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걸 쟁취하고 그 순간을 가게 해서 그래서 그 뭔가 시간에 대해서 그런 영화적인 어떤 상상력과 재량 그런 걸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어요? 여기 앞에 계시다. 네, 감독님 일단 영화 감사합니다. 저도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결국 본인은 등장인물들이 암자의 마지막에 다 같이 모여있다가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겠다고 말을 하잖아요. 스님은 미얀마로 간다든지 아니면 동행스님 강원에 간다든지. 근데 원래 윤철 같은 경우는 브라질을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마지막 장면에는 다시 국선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닫는 장면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혹시 윤철이 어떤 심정으로 결국 다시 국선집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인 질문인데 한방이가 강아지가 한쪽 팔에 등대를 감고 있던데 혹시 그것도 그냥 아파서 그냥 그렇게 등대를 감은 건지 두 가지 궁금합니다. 네. 윤철은 브라질을 이제 갈 수가 없죠. 천방이를 키워야 되지. 네. 저는 그냥 저희 2부 시작이 이 사람이 일상에 돌아와서 2부란 표현은 어쨌든 그런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내는 그런 구조 안에서 뭔가 그 일상을 지켜나가는 거 안에서 어떤 과거의 사건들과 만나고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가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엔딩을 찾았던 것 같고 윤철의 심정은 아마 관객분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래서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천방이가 촬영 직전에 뱀한테 물려가지고 네, 다행히 그 지역에 해독제가 딱 2개 남았었는데 그래서 붕대를 감고 출연을 했고 그리고 천방이가 그것 때문에 되게 예민해서 이제 천방이 엄마인 아롱이가 이제 어떤 장면을 대역도 했습니다. 우리 천방이 그러니까 아롱이는 천방아라고 부르면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근데 이제 천방이는 자기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절대 돌아보지 않아서 네, 그래서 천방입니다. 근데 어쨌든 네. 다 잘 난 거죠? 네, 그럼 지금 잘 지내고 있다고. 천방이는 천방이가 본명일 것 같은데. 본명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도맹이라는 이름이 되게 특이한 네.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게 스님 이름인가요? 제가 그냥 그 맹자, 싹틀 맹자? 그거를 한번. 맹마할 때. 네네. 그래서 길도에 뭔가 길이 싹 트는 그런 푸릇푸릇한 그런 모습 생각하면서 제가. 감정을 지으셨군요. 네, 그냥 한번, 네. 진짜 너무 장명 센스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도맹이라는 이름이. 또 질문 있으세요? 저 뒤에 계신 거. 질문이 끊이지가 않네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감독님 개인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종교관 가지고 계시면 어떤 종교관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좀 이제 인간이 고통스러웠을 때 회복하는 데에서 불교에서 찾으시려고 하셨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거기까지만.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저는 종교 인간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너무 힘들었을 때 의지하려고 만든 가장 중요한 수단들 중에 2가지가 종교와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종교 너무 다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독교, 카톨릭, 불교 다 너무 존중하고 종교의
통해서 자신의 뭔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나 영화나 뭐 예술 작품을 통해서 자기의 심정을 비춰보는 분들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종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요 앞에 계신 이 영화가 유일하게 오늘 영문 자막이 붙어서 상영이 됐어요. 아, 네, 여기, 네. 일부러 요청하셨나요? 영문 자막 버전으로. 제가 여쭤봤는데, 그러면 이걸로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그렇군요. 사실 다른 영화들은 영문 자막이 없었어서. 네, 질문하세요. 영문 자막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말 너무 잘하시네요. 실례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편집하다가 삭제된 장면이 있는지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삭제하기로 결정된 계기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삭제한 장면 중에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딱 두 가지인데 그 이유는 딱 그 장면만 출연하는 배우님을 이제 못 보게 돼서 그게 제일 안타까운데 이제 그 혹시 변진수 배우님? 네, 변진수 배우님이 네 도서관 초반에 거기 그 차를 오토바이 옆에 이렇게 대면 안 된다고 신랑이 하는 역할로 출연 너무 재밌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고 또 한 장면은 윤철이 이제 여자친구로부터 결별 선언을 당한 다음에 편의점 앞에서 쭈그리고 고개 숙이고 있다가 어떤 지나가시는 여성분이 네 어쨌든 그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그 배우 그 여성분을 맡으셨던 그 배우님도 이제 못 보게 돼서 그렇게 해서 그 두 장면이 제일 그 두 분 다 감독님을 원망하진 않으시나요? 네, 당연히 하시겠죠. 그래서 늘 사죄하는 마음으로 확실한 건 변진수 배우는 원망 안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제 여배우분은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저 가운데 계시는 네, 제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는데 네. 중간에 이제 차가 산내 오래 주차돼 있고 뭐 낚시하러 오신 분인가 발견하셨을 때 아마 이제 뭐 자살을 시도한 건지 아니면 그냥 거기 있다 보니까 뭐 잘못해서 죽게 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자살을 시도를 했다가 살아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이제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뭐 죽기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게 내면에서 나오는 어떤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뭐 종교 같은 게 새로운 가치 내가 이걸 믿고 살아갈 만한 가치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고 근데 뭐 감독님 생각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사람을 결국 다시 살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시 가진 생각 있으시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장면은 뭐 어쨌든 아사라고 곡기를 끊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내면적인 요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나가는 낚시꾼이 모르는 사람이 구해준 거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무슨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그게 꼭 친한 사람이거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뭔가를 해줘서 제가 살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그런 식으로 어떤 도움을 제가 비라는 친구한테 도움을 줬으면 그 도움이 꼭 B가 저한테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B가 C한테 주고 C가 뭐 그런 게 돌아가는 어쨌든 그 내면의 힘은 힘대로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과거에 알았던 누군가한테 찾아가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좀 주변에서
어차피 세상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네, 누군가 한 명은 있겠죠.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하신 거랑 연결되는 얘기는 아닌데, 아까 왜 한 번 나오는 배우들인데 잘려서 아깝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불현듯 생각이 난 게, 그 국수집에서 선글라스 끼고 드시는 네. 손님 있잖아요. 그분은 배우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네, 그분은 감독님이신데 저희 영화의 제작 부장님으로 오셔가지고. 근데 굳이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혹시? 아, 본인의 요구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저는 그냥 그 장면, 그 씬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저희 박종환 배우가 너무 크게 환하게 웃어가지고 그것도 너무 좋고 그 분이 정말로 그러니까 누군가 얼굴을 그리는데 그냥 그렇게 몇 획으로 그냥 그런 여러 가지 느낌을 줘가지고 그 장면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처음에 딱 보고 가수 박상민 씨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고 배우는 아니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네. 역시 그랬군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돼서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텐데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십니다. 여기 앞에 저래고도 하도 또 GB를 많이 해서 오늘이 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이 앞에 계신 관객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포스터를 보면요. 네. 우리가 서로에게 촛불이 될 때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촛불의 의미를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포스터에는 초가 3개가 있는데 이것도 의도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마 초 3개는 그림 그리신 분이랑 그 기획한 배급팀에서 홍보팀에서 아마 새 인물을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새 인물을 형상화한 것 같고요. 그냥 저희가 어쨌든 좀 깜깜한 어둠인 상태에서 비로소 옆에 있는 사람을 인식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야만 보고 살다가 그래서 그 나라는 어둠에 딱 초가 하나 켜지면 네, 옆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네, 제가 홍보팀에서 쓴 문구이긴 합니다. 홍보팀에서 쓴 거예요? 네. 거기 포스터니까 그쵸? 네네. 그리고 사실은 영화 안에서 이제 케이크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이들이 네. 같이 보낸 어떤 시간이나 추억을 상징적으로 촛불과 케이크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꽤 있어서 참 잘 만든 포스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았고, 사실 이게 촬영한 지가 4년?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분명히 이미 다른 작품을 이제 지금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빠르면 끝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작품은 어떤 건가요? 네, 지금 계속 이제 열심히 시나리오를 계속 쓰고 있는 중이고, 제작할 기회를 찾아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얘기인지 조금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네, 정말 다른 이야기인데요. 정말 가진 걸 모두 다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정말 다른 이야기. 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저래고도 봤을 때, 박종환 배우의 최고 연기다. 혹은 이현 배우의 최고 연기다. 배우들의 정말 뛰어난 연기를 볼 수 있어서도 좋았던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다음 영화에서도 또 어떤 배우가 활약을 할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또 GB를 많이 한 영화라 오늘이 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앞으로 뭐 GB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이 되게 소중한 기회인 것 같아서 감독님 오늘 오시는 관객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런 귀한 상영을 하게 해주신 작곡 영화상 측에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김효정 평론가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에게도 질문해 주시는 것들에 제가
얼마나 제대로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여러 가지 걸 생각하게 해주셔서 그 질문들을 좀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객분은 늦게까지 남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